추석날 제 아들 승익이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식탁을 치우는 대신 제 인생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는 제 태에서 나왔고 제 손으로 밥을 떠먹였고 제 등으로 바람을 막아 키웠는데 그 손에 맞았습니다. 제 안에 있던 오래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30살에 결혼했고 남편은 말수가 적었고 시댁은 예의를 중시했고 저는 그 예의의 대부분을 아내의 인내로 배웠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면 말 대신 물건을 던졌습니다. 처음엔 신혼살림 접시 한 장, 그 다음엔 리모컨, 나중엔 빈 컵. 제 쪽으로 직접 던진 적은 없다고요? 맞아요. 대신 늘 제 옆을 스치게 던졌습니다. 벽에 탁 부딪힌 소리, 자네가 바닥에서 또각거리며 멈추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며 크던 아이의 귀. 그 귀가 뭘 배웠을까요? 그날 밤 저는 그 귀가 배운 말을 제 뺨으로 들었습니다. 승익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학급 일기장에 엄마는 내 영웅이라고 썼습니다. 졸업식 날 운동장에서 사진을 찍을 때 제 팔짱을 끼던 그 따뜻한 손,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남편은 일이 바빠 못 왔고 대신 저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랬어요. 그게 아이에게 더 좋을 거라고. 다만 아이 눈에는 아빠의 빈자리라는 구멍이 났겠죠. 그 구멍을 저는 밥과 칭찬으로 메우려 했습니다. 밥은 배를 채워도 구멍은 그대로 남아 있었을 텐데요. 고등학교 때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이게 소통이야, 엄마. 처음엔 웃으며 과자를 사다 놓고 야식도 만들었습니다. 밤새 하는 게 몸에 안 좋을까봐 중간중간 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해 주기도 했죠. 그때 승익이는 엄마 닫아줘, 소리 들어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몰래 문틈으로 방 안 공기를 마셨습니다. 컵라면과 김 빠진 탄산음료 냄새. 어느 순간부터 제 아들의 방은 사람 냄새보다 기계와 피곤의 냄새가 짙어졌습니다.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대학은 겨우겨우 갔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돈 얘기만 했죠. 등록금은? 알아서 해. 그 말의 진짜 뜻은 저보고 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2개 했고 새벽에는 떡집에서 오전에는 반찬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손톱 사이에 배추김치가 늘 끼어 있었고 손등에는 칼자국이 자주 생겼습니다. 엄마 수고했어. 늦은 밤 귀가할 때 현관에 기대 서 있던 승익이가 그 말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손의 상처가 덜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엔 늘 헤드셋이 있었고 키보드 소리가 따박따박 따라붙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느 순간 제 심장 박동보다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한다던 승익이는 이력서보다 방송 장비를 먼저 샀습니다. 요즘은 게임 방송으로도 돈 벌어. 엄마, 내가 잘 되면 엄마한테 제일 먼저 집 사줄게. 그 약속의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카드 명세서에 낯선 상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라이트윈 황금 패스, 여신의 날개, 다이아 패키지. 처음엔 9,900원, 29,900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들이 유치해서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99,000원이 되고 199,000원이 되고 어느 날은 498,000원이 찍혔습니다. 연체 문자가 울리고 전기요금이 밀려 집 불이 덜컹거리는 날 승익이는 모니터 불빛만 켜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중요한 판이야. 꺼지면 팀의 민폐야. 그 말이 나를 어디론가 푹 밀어버렸습니다. 민폐는 나였고 팀은 가족이어야 하지 않나요? 그 게임 속에는 화면 속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얼버무렸는데 대화가 점점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대. 이벤트가 있는데 아이템이 없어서 힘들대. 새 마이크 샀다더라. 목소리가 더 예뻐졌어. 저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만 알았지 숫자가 새어 나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녀는 화면 속 아이디였습니다. 얼굴은 없었고 사진은 있었다는데 그 사진이 진짜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디에게 후원이라는 이름의 돈이 나갔고 그 돈은 제 장바구니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 냉장고는 더 자주 울었습니다. 하지만 카드값은 쌓여갔고 연체료가 하루 단위로 붙었습니다. 승희기는 여전히 이번만 도와줘 엄마를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들릴 때마다 저는 통장 잔액 대신 제 숨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통장보다 제가 먼저 바닥이 나는 기분이었죠. 어느 날 새벽 저는 동네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청소도우미 오전 6시 9시 시급 1만 원. 그 시간엔 승희기가 자고 남편도 출근 준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만든 구멍을 엄마가 메우는 일. 낡은 청소 도구함을 들고 새벽마다 남의 집 바닥을 닦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거실은 따뜻했습니다. 가족 사진이 걸려 있고 웃음소리가 남아 있었어요. 닦을수록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닦을수록 제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저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23만 7천 원. 그 돈으로 저는 카드 연체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승희기가 좋아하는 햄버거 세트를 사왔습니다. 엄마, 이거 무슨 돈으로 산 거야? 너 카드값 내고 남은 돈. 그럼 그건 내 거네.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울음이 밖으로 새지 않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웃음이 울음보다 조용하니까요. 그렇게 몇 달을 일했습니다. 새벽엔 청소, 오전엔 반찬 가게, 오후엔 도서관 정리. 손끝이 갈라지고 무릎이 퉁퉁 부었지만 그 대신 카드 알림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도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반찬 가게 계산대 앞에서 손님이 묻더군요. 따님은 결혼하셨나 봐요? 아들이에요. 아, 그럼 아드님은 뭐 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게임이요. 그렇게 대답할 순 없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준비 중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준비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 그땐 저도 몰랐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는 새벽길 버스 정류장 의자에서 손끝이 얼었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아닌 다음 달을 향해 가고 있었죠. 살다 보니 미안하다는 말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반찬 가게에선 손님들이 늘 저를 이모라 불렀습니다. 이모, 간장 좀 더요. 이모, 이건 오늘 만든 거죠? 그 부름이 싫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름 대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그날은 덜 외로웠거든요. 하루는 고무 장갑이 찢어졌지만 새 걸 사지 못했고 손등에 반창고를 붙이고 일했습니다. 저녁에 거울을 보면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빨래를 개며 남은 세제 향해 잠시 웃었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바빠. 그의 바쁨은 늘 야간까지 이어졌고 손목의 시계를 보며 회의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녁 잘 먹었어? 라는 문자가 남편 폰에 자주 뜨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오던 말이 남편에게 갔고 남편에게 가던 말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남편이 빈 컵을 던졌고 컵은 제 옆에서 깨졌습니다. 그 물방울들이 제 발목을 적실 때마다 저는 수건보다 먼저 변명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나 보네.
그 말이 저 자신에게 한 말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 변명이 우리 둘을 모두 버릇나게 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해는 네가 메인으로 해라. 이제 배웠잖니? 저는 시장을 돌며 재료를 샀습니다. 재료를 다듬고 손질했습니다. 그날 새벽 전을 부치다가 기름이 튀어 손등에 물집이 올랐습니다. 승희기가 부엌 문턱까지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냄새가 컴퓨터까지 들어와. 문 좀 닫으면 안 돼? 저는 웃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니 부엌은 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문 안쪽에서 익어가는 건 전이 아니라 제 체념이었습니다. 명절 아침 남편은 소주잔을 들이켰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돼. 그 말은 우리 집에선 금과 억조였습니다. 그 말은 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승희기는 힘들어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니터 앞에서 키보드를 세게 두드렸습니다. 울음 대신 분노를 배우고 위로 대신 승리를 배웠습니다. 오전 내내 친척들이 묻습니다. 취업은? 잠깐은? 저는 웃으며 준비 중이래요. 하고 넘겼습니다. 그때 저는 질문보다 침묵이 더 무섭다는 걸 몰랐습니다. 명절 둘째 날 밤 카드 알림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승인이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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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손은 덜덜 떨렸고 제 심장은 그 알림에 맞춰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승희기 방으로 들어가 멀티탭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스르르 모니터 불이 꺼졌습니다. 왜 껐어? 지금 중요한 판이었다고. 너한테 중요한 판이 우리한텐 메달이야. 엄만 내 인생 몰라. 그래, 그래서 배워보려고 지금 묻는 거야. 그 사람은 누구니? 순간 아이의 눈빛이 낯설게 얼었습니다. 그때였죠. 제 왼쪽 뺨이 툭 하고 돌아갔습니다. 힘껏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문틈 위에 새겨진 그의 침묵이 더 싸늘했습니다. 그 밤 저는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불 꺼진 부엌에 혼자 앉아 국그릇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누구 딸, 누구 아내, 누구 엄마로만 살아온 얼굴. 어느 순간부터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아.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먼저 나부터 구한다. 그 다짐이 제게는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죄책감보다 더 무거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내일의 전기요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희기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건 미안. 근데 이번에 진짜 마지막 이벤트야. 도와줘. 다음 달에 갚을게. 사람은 결국 자기 언어로 정직해집니다. 그 아이는 미안과 도와줘 사이에 돈을 끼워 넣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젠 안 돼. 내 카드도 내 마음도 한도 초과야. 그 등짝을 보며 저는 문 옆에 걸린 가족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사진 속 웃음이 흙먼지처럼 부서졌습니다. 그날 저는 사진이 아니라 변명을 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구청 안에 있는 여성가족 상담센터로 향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 가능이라는 작은 안내문.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상담실 문을 열자 중년의 상담사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어제 제 얼굴을 그분은 차분히 물었습니다. 어제 몇 시였나요? 이전에도 있었나요? 저는 말했습니다. 남편은 화나면 물건을 던져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아이가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말로 때리는 것도 폭력이에요.
보이지 않는 상처가 더 깊게 남습니다. 우선 기록부터 할게요. 그리고 보호 신청도 함께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 제 말을 믿어준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담사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긴급지원 신청서예요. 당장 다 되진 않아도 생활비 일부라도 숨통 트이게 해줄 거예요. 명함도 건넸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혼자서 버틴 시간은 용기예요. 이제는 도움받는 용기도 내보세요. 그 순간 어깨가 처음으로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 연계해드릴까요? 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갔습니다. 작은 상담실과 따뜻한 물 한 잔.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폭력의 반대말은 사랑이 아니라 존중이에요. 당신은 존중받지 못한 채 사랑만 주셨네요. 그 말이 내 안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처음 꺼냈습니다. 이혼해도 괜찮을까요? 상담사는 웃었습니다. 괜찮은 걸 넘어서 필요할지도 몰라요.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이혼 서류 발급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가벼움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정의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때 처음 자유로웠습니다. 며칠 뒤 상담센터는 법률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무료로 변호사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번호를 받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옆 그 종이는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살아남는다 대신 살아간다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등본, 통장, 인감도장, 결혼 서류 뭉치가 내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주민센터에 가 물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누구 허락도 필요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이혼신고서 양식을 출력하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두려움보다 가벼움이 앞섰습니다. 서류를 접어 넣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 준비였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 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잠깐 화면이 켜졌고 저녁 잘 먹었어? 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발신인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 말 끝엔 하트. 저는 그 하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제 접시 위 김치 조각에도 싱크대 물방울에도 어디에도 하트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자 저는 물었습니다. 저녁 잘 먹었어? 그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한도 초과야. 그날 밤 저는 제 안의 스위치를 하나 껐습니다. 그 뒤로 저는 손으로가 아니라 종이로 싸우기로 했습니다. 가계부를 새로 샀습니다. 연체료, 수수료, 구독 취소, 전기요금 분납, 상담 기록 일자. 숫자에 이름을 달고 날짜에 의미를 달았습니다. 밤마다 노트를 들여다보며 제 이름을 조그맣게 적었습니다. 선영. 그 글씨가 자라는 걸 보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노트를 남편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지난 1년의 우리 집이에요. 그는 대충 후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당신이 집에 없는 동안 이 집이 얼마나 기울었는지요. 내 탓하려고? 난 벌어왔어. 당신이 벌어온 건 돈이고 우리에게 남겨준 건 빈자리예요. 그는 식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탁탁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예전 그릇 부서지는 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저녁 잘 먹었어?
그는 대답 대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저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 저는 시댁에 말했습니다. 제가 추석상을 계속 맡아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손이 다쳐서요. 시어머니는 제 손등의 옅은 물집을 보고 눈을 피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힘들면 우리는 시켜 먹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힘듦을 인정해준 날이었습니다. 승희기는 집 안에서 더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손님이 오면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택배가 오면 상자를 뜯고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제가 컵라면을 들고 문을 두드리면 문 앞에 놓고 가. 저는 그 뚜껑을 덮어두었습니다. 그 덜컹거림마다 제 가슴도 덜컹거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컵라면 대신 열쇠를 들었습니다. 안에서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열쇠장이를 불러 자물쇠를 교체했습니다. 승희기는 분노했고 저는 말했습니다. 이 방은 우리 집이고 집의 주인은 나야. 너도 주인이 되고 싶으면 먼저 책임자가 되어야 해. 그날 밤 저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방에서 들려온 작은 흐느낌을 들으며 문 앞에 컵 한 잔을 놓았습니다. 따뜻한 물, 메모. 울어도 돼. 아침 컵은 비어 있었고 찢긴 메모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 남편의 행적은 점점 드러났습니다. 주차장 영수증, 우리 동네에 없는 식당 결제, 늦은 밤 사진 속 낯선 그늘.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있나요? 그는 말했습니다. 넌 항상 문제를 키워. 맞아요. 저는 문제를 키웠고 당신은 침묵을 키웠죠. 그래서 이제 저는 답을 듣고 싶어요. 그는 끝내 말하지 않았고 이틀 뒤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갔습니다. 며칠 쉬다 올게. 쉬러 가는 게 아니라 돌아오지 않을 준비를 하러 가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이후 저는 깨진 접시, 깨진 액자, 깨진 약속들을 치웠습니다. 대신 작은 초, 냉장고 가계부, 그래프, 현관에 우산 2개, 책상 위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드렸습니다. 그 번호를 보기만 해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은 사람을 살립니다. 승희기는 가끔 무릎을 꿇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또 말했습니다. 이번에만 진짜 마지막으로 사과 뒤에 따라오는 통장 번호 저는 결국 차단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이가 엄마 대신 선영 씨라고 장난쳤고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엄마고 너는 내 아들이야. 그 관계를 지켜. 그날 이후 아이는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대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예전보다 덜 아프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거실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떴습니다. 오늘 달빛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 빛 아래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뺨의 통증, 다음에는 전기요금, 상담 예약, 중고장터 목록.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줄. 울어도 된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승희기가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물 좀 마실래? 우리는 다시 사람의 말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은 담담했고 짐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정리할 건 정리하고 서로 불편하지 않게 살자. 좋아요. 다만 우리 아이 앞에서는 어른답게. 그는 컵을 들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컵이 부서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저는 숨을 덜 막히게 들이마실 수 있었습니다. 깨지지 않은 컵 하나가 우리 집의 새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명절을 다르게 보냅니다. 전 대신 김을 굽고 큰 상 대신 작은 상을 차립니다. 시댁에는 도시락을 보내고 집에서는 택배 상자를 줄였습니다. 승희기는 일주일에 2번 식탁에 앉습니다. 우리는 룰을 정했습니다.
하나, 밥 먹는 동안 폰 내려놓기. 둘, 끝나고 싱크대 앞에서 접시 닦기. 셋, 누가 먼저 화내지 않기. 어린아이 같지만 우리 집에는 이제서야 필요한 규정이었습니다. 규정은 사람을 보호하려고 있는 거였죠. 어느 밤 게임에서 뜨던 각종 알림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창문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며 제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선영아, 수고했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불을 끄고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또 다가옵니다. 이젠 상을 간단히 차리고 빈자리를 탓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채울 수 있는 자리들을 셉니다. 식탁에 2자리, 현관에 2켤레, 소파에 2팔걸이. 승희기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 과거의 습관이 고개를 듭니다. 그럴 때면 저는 문 앞에 따뜻한 물을 둡니다. 메모에는 예전과 다른 글씨를 씁니다. 같이 울자. 가끔 그 메모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어도 저는 다시 씁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한 번의 결제 취소가 아니라 매일의 재시도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날의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추석날 제 아들 승희기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제 얼굴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컵을 내려놓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아들은 문을 조금 더 자주 엽니다. 저는 제 이름을 더 자주 부르고 제 등을 더 자주 펴고 제 마음의 가계부를 꾸준히 씁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자라고 가끔 미끄러지지만 이제 적어도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을 닫던 집에서 불을 켜는 집으로. 만약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저와 비슷한 자리에 서 있다면 부디 오늘 밤 불을 끄기 전에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당신의 이름, 그리고 한 줄. 울어도 된다. 그 한 줄이 다음 추석의 식탁을, 당신의 뺨을, 당신의 하루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한 줄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는 그 한 줄 옆에 또 하나를 적을 겁니다. 웃어도 된다.